안녕하세요. 자, 저희 5장 특수지 사방공사 공부에 또 이번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좀 안 다루는 안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여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것은 칠판에 정리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지금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라고 나온 것이 있지요. 이 부분에서는 1번에 그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산불이라는 것은 어떤 가연 물질이 있고 이것이 산소와 열을 만났을 때 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산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산불이란 하면서 쭉 그 정의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가연 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해서 열 에너지가 광 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변화 현상이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연료, 열, 공기를 연소의 3요소다 해서 연소의 3요소 정도는 좀 체크해 또 알아주실까요? 이거는 꼭 이 사방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산림보호학에서 산불을 다룰 때 나올 수 있는 연소의 3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줄쳐두고 요건 좀 봐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네모 2번의 보건대책이라든지 거기 다 넘어가셔서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조림적 복구 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에서 저희는 지금 이 조림적 복구 대책이라는 요 부분만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좀 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산불 피해는 여러분 침엽수림하고 화력수림하고 할 때 우리 산림보호에서도 잠깐 다뤘었죠. 보통은 침엽수림이 피해가 더 심하다라고 했어요. 왜냐? 침엽수림 뭐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름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활활 타겠죠. 그래서 보통 산불 피해는 소나무림이 화력수림보다는 더 크게 피해를 가져온다. 그에 반해 자연 보건력은 반대이다. 화력수림이 더 좋다. 왜냐? 화력수 이름은 여러분 뭘 한다? 맹아. 그렇죠? 맹아가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맹아의 형성으로 인해서 더 자연 보건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력수님이 소나무보다 그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조림적으로 복구를 할 때에는 내화수종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는 상수리, 굴참, 고로쇠에서 우리가 내화수종에서 배웠던 좀 눈에 익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수리, 굴참 같은 경우는 이 산불 피해를 받고 나서의 어떤 보건 대책의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제 상수리, 굴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맹아의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상수리나 굴참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았느냐 아니면 잔존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수리, 굴참, 고로쇠 이런 것들의 내화수종으로 방화수림대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사설계 그 밑에 이제 네모 3번에 공사설계라는 것이 있죠. 산불 피해도는 가장 가벼운 경,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심에서 심한 정도에 따라 경중심, 그 정도에 따라서 경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산불 피해도가 경이라는 것은 피해목이 전체에 대해서 피해목이 30% 이하일 때, 30%일 때 우리는 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그냥 자연 복원에 맡긴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식생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건에 맡기는 것이 그 피해도가 30% 이하일 경일 때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중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상수리와 굴참이 제가 아까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맹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 산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와 굴참이 몇 개? 3,000본 이상이다. 3,000본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연 복원에 맡길 수가 있다. 그렇죠? 산불 피해도가 중이더라도 상수리와 굴참이 3,000본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자연 복원할 수 있다. 그런 구루터기가 남았구나. 그러면 자연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수리, 굴참 나무가 3,000본 이하이다. 그럴 때 생태시업 2다. 그 이제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생태시업 1은 어떤 거고 생태시업 2는 어떤 거지 나와 있습니다. 생태시업 2는 인공적으로 식생을 도입하고 유입해서 들어와야지 되는 시급하게 인공식생을 도입해서 빠르게 적용을 하여야지 적용하여서 복원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태시업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태시업 1 같은 경우는 보완식재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연의 복원력을 최대한 자연의 맹아를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보완식계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생태시업 1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3,000본 이상의 그루터지를 가진 경우는 자연 복원도 가능하고 3,000본 이하일 때는 생태시업 2를 적용한다라는 거. 또한 상수리와 굴참 2번 얘는 어떻게 없어요. 그쵸? 3,000본 이상인 것도 있지만 이하이고 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게다가 공사도가 30도 이상이다 그럴 때는 생태시업 2를 시행한다. 그래서 요 정도 자연 복원되는 정도 요런 거 좀 알아둘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수리와 굴참은 맹아 발생이 잘 되어 산림복원의 어떤 방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패탄 폐색지에 여기를 잠시 하기 앞서서 그래서 저희 지금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에서는 저희가 한 요 정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생태시협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1에 대한 내용, 2에 대한 내용, 특히는 2 같은 경우는 식생 유입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시급하게 빨리 식생을 도입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해서 그러한 곳의 어떤 시협에 대해서는 생태시협 2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1은 그리고 보완 식재 지역이다 해서 거기 읽어보시면 최대한 맹아를 활용을 하긴 하나 그것도 모자르기 때문에 어쨌든 인위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보완적으로 식재를 해줘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사후관리 이런 거 다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폐탄 폐석지의 보건공사다라는 거. 광물이라든지 석재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캐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중단된 곳 그렇죠 그런 곳을 폐탄 폐석지라고 하죠. 이곳에 보건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거. 여기도 다 여러분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잠깐 원인에서 폐탄 폐석지의 보건공사에서 원인 네모 1번의 원인 있죠. 거기는 저랑 한번 또 볼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폐탄 폐석지는 pH가 낮은 굉장히 강산성 토양입니다. 강산성 토양으로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유해한 특히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금속 함량이 높으며 낮은 보습력으로 인하여 식물의 물질 생산 능력이 매우 저조하다. 폐탄 폐석지의 어떤 그 토양에서의 상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정도 강산성에다 굉장히 유해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건대책, 공사설계, 시공 및 적용 쭉 넘어가셔서 다음 장에 보시면 네모 6번에 복구 설계서의 승인 기준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채광, 채석, 토사, 채취지의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해서 교재에는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시험에 그냥 간간히 한두 개 나왔던 거 지금까지 했던 부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간간히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듯 해요.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이면 비탈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너비 한 5m 정도의 소단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소단 이렇게 하나 만든다. 여기 한 5m 정도의 소단을 만든다. 5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소단의 제작으로 인해 생기는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탈면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75도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너무 가파르게 되지 말도록 소단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뜻이죠. 폐석 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cm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복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금속 같은 유해 어떤 그런 화학약품 그런 유해 그런 금속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생육엔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러다 보니 이상 이렇게 꽤 깊이 복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 철도, 연변 가시 지역, 도로나 철도의 그 도로, 철도의 가에 잘 보이는 지역, 가시 지역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으로서 2k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어떻게 2m 이내 간격으로 차폐할 수 있는 식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요 정도 채광, 채석, 토사, 채취지에서의 어떤 설계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어떤 거인지 요 정도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간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나오기도 하죠. 거기 거기 뭐 그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또 큰 3번에 등산로 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원인이라든지 보건 대책, 공사 설계, 시공 및 적용, 사후 관리 이런 게 있고요. 네모 4번에 시공 및 적용이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을 저는 등산로 복구책이다 라고 해서 조금 없는 부분도 같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모 4번의 시공 및 적용에서 등산로 복구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구하고 식생을 복원한다. 요것도 이제
등산로를 복원할 때 식생 복원 후 지형을 복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형이 먼저 복구돼야지 그 다음에 식생을 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생을 복원을 합니다. 통행량에 따라 등산로 폭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폭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몇 사람의 그룹이 서로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은 확보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폭이 있으면서 여러 다양한 폭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경사로에 따라 다양한 바닥 시설을 설치한다. 이용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경계 울타리 같은 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경사지는 계단 등 걷기 쉬운 구조를 도입하고 보행에 방해물을 없게 하고 노면을 다듬어 걷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등산로 복구책이 있다 해서 트리키즈에 줄친 거 이런 것들이 간간히 등산로 복구책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등산로 복구책은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